이제 세미나를 파트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rom편 교수님, 주요셉 목사님, 한여관 대표님, 민혜진 학부모님, 이형우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먼저 한동대 석좌 교수님이시고 동반원 대표이신 빌원평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한 것도 여러 번 되는데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확정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서론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우리 축사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제 글입니다. 교육부에서 확정 고시한 2022 교육과정의 문제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사실은 성혁명 내용이 이제 삭제가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LGBT 차별 문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보면은 이제 중학교 사회 이런 과목을 보면 이 차별, 편견, 혐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사회책을 보면 편견 및 차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 차별과 편견은 나쁘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수자를 빼라고 하니까 그거를 빼면서 뭘 넣는가 하면 3페이지를 보면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룰 수 있으며 이렇게 좀 풀어 적었습니다. 성소수자를 빼라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서 요거를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성별, 연령, 인종 요렇게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자가 있습니다.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등 안에 성적 제약,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소수자 집단의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성애나 성전환을 비판하는 것을 좀 하지 못하도록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에 보면 정리가 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 걸 제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그 4페이지로 보면은 젠더 교육에 대한 거.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섹슈얼리티가 빠졌습니다. 총체적성 섹슈얼리티가 빠진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젠더가 남아 있습니다. 젠더가 남아 있고 보면 중학교 도덕책을 보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의 의미를 파악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의 의미를 뭘 의미하느냐? 이제 직접적으로 젠더는 아닌데 젠더를 의미하는 것 같이 보여서 이제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면서 이 고등학교 도덕책에 보면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이렇게 좀 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성으로 해가지고 5페이지 제비로 가면 생물학적 성, 섹스, 사회문화적 성, 젠더, 그 다음에 총체적 성,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이 섹슈얼리티는 뺐어요. 뺐는데 사회문화적 성, 젠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아있는 이 젠더를 우리가 좀 의미를 축소시키 가지고 교과서에서 잘못된 젠더를 가르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젠더가 가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다행히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동성결혼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물론 이 동성결혼에 관한 것도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라는 문구를 빠졌습니다. 이 정상가족이라는 게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인데 그 문구는 뺐습니다. 직접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은 빠졌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기술과정을 보면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길러 뉴노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한다. 그 다음에 또 해설에 보면 사회 변화로 인해 가족의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방통하는 가족이 지닌 고유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감색하도록 한다. 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만든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 어떻게 보면 이 동성결혼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감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그 6페이지로 가면 사실은 이제 성적 자격을 건건을 이번에 좀 우리가 제약을 의미를 배양한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성과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고등학교 보건에 가면 원래는 성재생산 건강권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그걸 성생식 건강권리, 그러니까 재생산을 생식으로 바꿨어요.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의하니까 성생식 건강권리를 선건강과 권리 이렇게 바꿨습니다. 생식자를 뺐어요. 원래 우리가 생식은 낙태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생식자를 뺐는데 여전히 성건강 및 권리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권리가 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보건책을 보면 성건강 및 권리에 관련된 WHO, 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이게 남아있는데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WHO, 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라인 이게 다 좋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WHO는 성적 자유를 청소년 권리로 주장하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걸 아동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또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라인 이게 포괄적 성교육인데요. 여기에도 나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참조했다는 이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감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가면 혐오 표현 금지의 정당성만을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혐오 표현도 하니까 이분들이 혐오 표현이라는 뭐라고 바꿨느냐? 사회적 차별 표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 혐오 표현하고 사회적 차별 표현 이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차별 표현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여전히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들을 가르칠 것 같아 걱정스럽고요. 예, 그 다음 8페이지로 가시면 마지막으로 문화 다양성 옹호 이것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양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 다양성이라는 것하고 보편윤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도덕 일반 선택에 가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보편윤리와의 조화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루도록 한다. 이 문화 다양성과 보편윤리가 이제 균형을 이루어라는 것을 볼 때 여기 조금 저는 말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문화 다양성도 보편윤리 안에서 허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할까봐 이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 이런 보편윤리 어긋난 것을 가르칠까봐 염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원래부터 이 내용들은
교육과정 연구 구성의 왜곡, 작년에 임명된 위원회나 정책연구팀에서 잘못된 것으로 거의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잘못된 유엔의 그 내용들이 옳다고 지필진들은 생각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다행히 우리가 그동안의 성명서나 신문 광고, 지표를 통해서 그래도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0페이지로 가면은 우리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과서, 현재 있는 교과서의 문제점도 찾아내고 또 앞으로 교과서 집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한테 이런 것을 좀 알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많은 교수님들한테 문자를 알렸고요. 그 결과 제가 알기로 한 20명 이상의 교수님들, 은퇴 교수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임을 알려드렸고요. 아마 지금 몇 분이 여기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이 앞으로 이 교과서를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정말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나쁜 걸 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내용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